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별적인 악재라고는 볼 수 없겠죠. 자, 비트코인도 일단 어제 저녁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후퇴하게 되면서 어제 저녁에도 비트코인이 1억 원대가 깨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빠르게 복구해주면서 1억 300만 원까지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후장 기준으로 1억 원이 뚫렸고 9,900만 원, 9,800만 원까지 뚫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함께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데에는 오늘이 바로 내 마녀의 날이다. 여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내 마녀의 날이라는 건 이 주가 지수의 선물, 그리고 주가 지수의 옵션, 또 개별 선물과 옵션, 이 4개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1년에 딱 4번 있는 날인데, 이 내 마녀의 날에는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죠. 사실 이전에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상승을 보여줬던 적도 있고 또 오늘과 같이 크게 하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하고 났을 때 우리가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빠진 부분을 빠르게 복구해주면서 가격이 안정화를 찾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엊그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완료됐죠. 메인넷에 적용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재작년에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작년에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런 대형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적용이 완료되고 나면 그 전에 기대감의 상승력을 보여줬다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소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때문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봉 마감, 캔들 마감을 몸통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중간에 보이는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위에서 해준다면, 지금 위치만 지켜주고 마감해준다면 충분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추후 반영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라는 건 당연히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5월 23일 날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반에크라는 기업에서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날인데,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더 이상 이 결정을 연기할 수 없고 결과를 내놔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는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먼저 신청을 했었고, 그 아크인베스트가 반드시 결과를 받아야 되는 날에 다른 신청건들도 일괄 승인되면서 전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날 반에크가 승인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신청건들도 일괄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2분기 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도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홍콩의 VSFC 회장이 직접 밝혔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출시할 거고, 그 직후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 출시하겠다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 당연히 코인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코인 시장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하지만 이 중국의 큰손들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 삼아서 먼저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보여진 거고, 중국의 정부가 직접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거래소를 설립하고 또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홍콩의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해외 거래소들의 러브콜을 보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이 미국과 중국, 이 홍콩과의 경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출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도 이전에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이다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함께 묶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직접 얘기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 4개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 여기는 피델리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함께 만든 미국의 EDX 마켓이라는 새로운 거래소가 있었죠. 이 거래소가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4개의 코인들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됐지만 어쨌든 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과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올해 11월 달에는 미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후보들과 공약들이 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 시기와 함께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우리가 타점을 잡고 비중을 설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도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톡방엔 당연히 정보 공유해 드리는 부분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2가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2번째 링크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거기에 알맞는 대응까지 확인해 보시고 기대되고 있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